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일입니다. 새해가 밝아서 와서 처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 어, 오늘은 주제를 비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육친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견이죠, 그죠?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이런 주제가 되는데, 이 비견의 작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예, 뭘 많이 걱정하냐면 경쟁자로서 예, 걱정하고, 또 비견이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것으로서, 동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람은 신약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하고, 신약한 사람은 또 신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주 참, 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견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놓고 봐도 사실은 이 비견이 의미하는 바들이, 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 뭐 이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또 분량이 많으니까,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견의 일반적 특징이죠. 일반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두 가지를 그냥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일 보편적으로는 비견이 이렇게 이제 동료라는 작용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는 협조와 협력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또 때로는 비견이 같이 노력해서 돈도 만들고 일도 같이 하고, 힘든 것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이제 협력과 협조하는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운에서 또 이런 협조 관계나 협력 관계가 오므로 해서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경우는 이제 분리 독립이겠죠, 그죠? 분리하고 독립하는 관계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면 완전히 상반된 작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운에서 올 때는 과연 그러면 이 협조와 협력인지 분리와 독립인지의 관계성에 조금 이렇게 가름하는, 기준을 잡는 작용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과연 뭐 나에게 비견은 협조 관계일까, 협력 분리 독립해서 따로 나누는 관계일까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한 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제 육친 관계에서 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오행의 관계에서 올 때 조금 사실은 좀 상이한 관계가 발생하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견이라 하는 용어 자체는 육친의 용어니까, 육친 관계에서는 대체로 생극이라는 이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호관계가 되겠죠. 그죠? 요런 관계에서 비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극하느냐 생하느냐의 관계로서 일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행의 관계는 또 좀 다릅니다. 똑같이 이 간목과 간목의 이 관계와 을목과 을목의 관계도 실제로 비견의 관계가 좀 상이하죠. 그죠? 간목과 간목은 서로 협력과 협조 관계가 완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을목은 뭐 협조나 협력 관계가 좀 많이 일어나죠. 임수나 계수도 따지고 보면 협력과 협동, 그리고 분리와 독립의 관계에서 본다면, 임수라는 게는 크게 본다면 협력의 관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계수는 이제 분리의 작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별적 작용,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제 크게 본다면 이 식관의 작용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작용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등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이제 식관들을 다 이래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오행적 관계에서 식관들의 관계에서 협력과 협조의 관계냐, 분리와 독립의 관계냐는 큰 주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비견이라는 관계에서 주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조금 더 큰 덩어리로 이 관계를 이해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이라는 관계에서 협조하느냐, 협력하느냐, 분리, 독립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놔둬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떨 때 협력과 협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떨 때 분리하고 또 독립되는 개체로 작용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협력을 할 때는 주로 목이라는 것이 모이고 분리하고 독립할 때는 목이 이제 개별되고 떨어져 나가는, 즉 독립하는 작용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크게 본다 하면 어떤 관계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물론 이제 나머지 육친 관계에서는 식상이라든지 인승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작용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재성이라는 것과 관성이라는 이 두 개의 동작에 의해서 분리되고 분리되면서 독립하거나 협조와 협력 관계가 일어나는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광범위하긴 하죠, 그죠? 주제가 좀 광범위하긴 한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오행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은 극을 하는 것은 토가 되고 또 극을 받는 것은 금이 될 겁니다. 이 작용이 두 개가 목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극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두 가지의 관계성에서 목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 생극이라는 두 가지의 작용에서는 토와 금이 되고 다른 것도 제가 설명할 때 같은 이야기니 다른 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관계가 되는데 목이라는 이 작용은 우리가 이제 이 금이라는 것에 극을 받게 되면 대략 이 작용은 분리가 되죠.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반대로 토라는 작용을 하면 이제 협조와 협력의 이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이라는 게 금을 받으면서도 협력, 협조가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큰 의미에서 이 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이 좀 갑이다 이렇게 하면 경금이라는 이 작용을 통하게 되면 이 작용이 관성이 되겠죠, 그죠? 편관이라는 작용을 통하면 갑이라는 것이 그 존재, 이 갑이라는 그 존재의 개별적 특성 혹은 주체적 주체적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협조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대략 이 편관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이 금의 극을 받으면서 분리되고 독립됨으로써 그 목이라는 그 개별의 그 개성, 이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토를 보게 되면 반대로 이 토의 모양의 토의 작용에 목들이 이 협조와 협력하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깐목이 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토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작용에서는 목이 무토를 극을 하면서 비견, 급제, 비견 혹은 급제겠죠. 그죠? 우리는 오늘 주제는 비견이니까 이 비견의 작용을 이제
얻게 되는, 얻으려고 하는 작용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성을 보게 되면 비급이 달라들게 되는 경우는 뭐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주제는 좀 그거하고는 살짝 상이합니다. 그래서 요런 작용으로서 이제 그 예, 비견, 목의 비견, 목이라는 오행적 작용에서의 비견의 작용은 협조와 협력의 단계인 비견이 모여드는 단계의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토가 왔을 뿐인데 거기에서는 이 비견의 관계성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다른 오행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볼까? 화를 해볼까요? 화를 해보면, 화는, 화라는 것은, 이제, 극을 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수는 화를 극을 하고, 화는 또 금을 이렇게 극을 할 겁니다. 이 관계에서, 이제 협조, 협력과 분리, 독립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화는, 이제 분리됩니다. 금을 보게 되면 협조와 협력을 하려고 하죠. 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화가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수의 작용이 형성되었다 하면 이 수의 작용에 대한 것에 의해서 화라는 것은 남과의 차별, 분리, 작용의 우선, 그죠? 작용의 우선권, 이런 작용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죠. 반대로 금을 보게 되면 대략 협조와 협력, 동료, 의지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목화, 토 해보면 되겠다. 그죠? 토의 작용에서는 생극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생하는, 생극이 아니고, 극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토가, 수를 갖다 극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 오행적 관계에서는 이제 토를 극을 합니다. 그럼 토가 수를 극을 할 때는, 이 관계에서는 토의 협조 관계가 발생하겠죠. 협조와 협력 관계가 발생합니다. 수를 보면 토가 모입니다. 요거를 육신을 잘 붙이면 됩니다. 수라는 것은 이제 재로 보고, 재가 있게 되면 토들은 뭉치는 성향이 생깁니다. 모이죠. 그다음 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토는 분산하고 흩어집니다. 개별화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주체적 능력, 주체적 능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목을 보면서 토들은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해봅시다. 목화, 토, 금 한번 해볼게요. 금이라는 것은 극을 할 때는 목을 극을 하고 또 극을 받을 때는 화로 극을 받습니다. 이 두 개의 작용에서 분산하고 분리되고 독립하는 것과 협력, 협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이라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존재는 흩어지게 되겠죠. 분리됩니다. 분산되고 독립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보게 되면 금은 협조합니다. 협력합니다. 모인다 이 말이죠. 그죠? 모이게 됩니다. 금들입니다. 주제가 금입니다. 주체. 화를 보게 되면 금의 형성이 더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금들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보면 금들은 이제 분리되고 분사되고 자기의 그 독립적 의지를 갖다 가지게 되죠. 그죠? 요작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 갑을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죠? 요런 작용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뭐 신금이든지 경금이라는 것이
이 작용에서 이거에 협력을 가지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다. 분산 독립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절대적인 어떤 관계성을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략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서 극의 그 종류가 다를 때 내가 극을 하느냐 극을 받느냐의 작용에서 그 관계를 갖다 따져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라는 것의 관계를 보죠. 수라는 것은 화를 극을 하게 되고 요렇게 극을 하고 그다음에 토에 의해서 요렇게 극을 받습니다. 수는. 그래서 수는 토에 의해서 극을 이렇게 받게 되면 보통은 협조와 협력 관계를 가지죠. 그죠? 예, 협력 관계를 가집니다. 토가 극을 하게 되면 수가 모이게 됩니다.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화를 보게 되면 이제 흩어지고 분리하고 독립되죠.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작용을 통해서 수들이 이제 각각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수들은 원래 모이는 작용을 하는 게 수라고 했습니다. 수는 모여 있고 화라는 것을 보게 되면 수들은 이제 분리되고 독립되죠. 그래서 개별적 자기의 주체성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저절로 화를 보게 되면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게 비견이라 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비견이 결국 이 두 가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협력하느냐 협조하느냐 분리하느냐 독립하느냐 이 큰 두 가지의 관계를 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비견이라는 것은 어떠한 작용으로서 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 식간들 관계에서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진년이 이제 오는데 아직 입춘이 안 됐으니까 그죠? 오는데 내가 비견의 관계에서는 이 갑이 됩니다. 갑의 작용이 이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왔을 때 이 작용은 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요것 협조와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분리의 독립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뭐 너무 많이 뭐 극을 당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이 비견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협조 관계다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협력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오행은 금이라는 것을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작용에서는 이제 분산되고 흩어지는 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토라는 것을 볼 때는 협력 관계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진토가 오기 때문에 갑진이라는 우리가 쓸 때 갑목들은 이걸 통해서 아마도 진토 때문에 협력 협조의 관계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을간들은 잘 관찰을 잘 해보세요. 여기서 이 갑진이라는 요것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비견의 특징인 이 두 가지, 그죠? 요 작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복잡 안 하죠. 쉽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육칭 가지고 또 해보든지 또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신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간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